시작하겠습니다. 국어에서 이길이 김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6학년도 9월 독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 9평 그리고 그 전에 6평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늘 똑같습니다만 요번 그 6, 9평은 굉장히 글의 본질적인 걸 많이 따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스킬 이런 거 문제 어려운 문제 내서 뭐 계산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글 자체를 얼마나 잘 읽느냐를 매우 심사숙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글 읽는 거 연습만 하반기에 이제 남은 2달 동안 계속 해줬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좀 치우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글 자체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학생. 이 연습이 얼마나 잘 됐느냐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약 6개월 정도 남짓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남은 2달은 그 힘을 가지고 본인을 좀 믿고 글 자체만 집중해서 읽고 푼다.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 글 자체만 몰입한다. 이게 하반기 독서의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죠. 늘 똑같죠. 결국은 우리가 늘 하는 거. 자, 결국은 글이라는 건 뭐에 맞춰 읽어야 돼?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을 뿐. 한 번 더. 그 이상을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도에 맞춰서 글을 속도 줄이라는 부분 확실히 줄여주고 확실히 우리가 챙기라는 부분 챙겼으면 100% 이해 안 될 수 있어. 100% 이해되는 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집중해서 내가 의도 부분은 살려 읽는다. 그런 생각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1번.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뭐가 중요해? 글 읽는 게 엄청 중요한 시험이었다.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거 잊지 않고 하고 있죠? 1번. 매일 뭐 암기해야 되지? 그렇지. 의도 암기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하시고 매일 하신 다음에 요 아이가 조금은 의식적이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선생님 매일 암기하는데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 문외어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읽으리라. 이 부분 속도 줄이리라. 상상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런 거를 하반기 2달 동안 해서 이 모든 내 실력 올라왔던 걸 폭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 그 다음 2번째. 그런데 결론적으로 쌤이 자꾸 이 원리, 원칙이라는 건 나의 행동 강령은 너무 많으면 안 돼. 결국은 가장 큰 뼈대들만 써먹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부탁드렸죠. 문단 어떻게 읽는 것이다? 반드시 끊어라. 그래서 문단 끊은 다음에 위아래 생각한다. 그 문단만 집중하라. 그 문단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끊어주고 집중하고 끊어주고 집중하고 이게 폭발적으로 좀 빨리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할 부분이 있다면 다 정리하라. 아니지. 뭐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정리할 부분에서 바로 저번 주 수업이었습니다. 정리할 부분에 봐서 이번 9평에 쌤이 시험지를 어떻게 봐. 그치만 이 2가지는 반드시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견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 그리고 수능은 절대 이 수준이 아니다. 알았지? 지금 다 맞췄다고 좋아하면 안 되고 잘 됐고 내 희망 좀 얻고 조금 더 내가 치고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어떤 부분 이게 6평과 9평이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 바로 뭐? 대비 지점이요. 대비 지점은 안 놓치고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노력했어야 됐다. 속도를 그렇다고 뭐 세워라 내워라 풀라는 건 아니야. 근데 약간 잡아준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러 갔을 때 대비니까 이 아이의 범주가 뭐 돼 있는 거? 왜곡돼 있는 거. A와 B가 대비돼 있을 때 A를 마치 뭐인 것처럼 B인 것처럼 B를 마치 뭐인 것처럼 A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기정사실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수능에 A와 B의 대비 범주 왜곡은 무지막지하게 많을 겁니다. 조심. 그 다음 과학기술 나왔을 때 대소비례 사칙연산 반드시 출연할 거고 그 부분 정리 안 하면 문제 풀기 굉장히 까다로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번과 9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2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6평과 공통분모다. 그래서 요거 잊지 말고 연습하자. 자, 그런데 사실은 요 연습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 연습만 해도 되는 건데 문제는 결국은 학생이기 때문이야. 그럼 당일날 갔을 때 시간이 10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떨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제재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번 9평에 독서. 물론 선생님은 동의할 수 없지만 연계가 많이 되었대요. 그래서 언론에서요. 그래서 그건 뭔 얘기냐면 연계를 앞으로도 조금 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자,
어려운 제재, 내가 제재가 과학이 어려워 아니면 나는 사상이 어려워 그런 친구 있다면 EBS 수특수한 있죠? 거기 있는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넘기다 보면 느낌 와. 넘기다 보면 너 이 새끼. 그런 놈만 우리가 한번 딱 봐주는 형태. 그래서 내용을 조금 흡수를 해두자. 그러면 풀기가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문형. 요거는 모두 했으면 좋겠어. 모든 학생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기 연습을 반드시 올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유는 뭐 때문이야? 결국 만약에 우리가 문학이 받쳐주고 독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치고 나갔을 때 보기 연습이 안 된 학생은 결국 요번 시험에서도 보기를 매 지문마다 하나씩 틀리거나 한 지문 제외하고 나머지 보기는 다 틀렸어. 이건 보기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향 아니까 보기 연습까지도 이번 하반기에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9지문, 4에서 9지문에서는 문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번 문제? 6번 문제 별표고 이거 수능보다 난이도 낮습니다. 수능은 훨씬 어렵게 나오고요. 근데 앞으로 선생님이 그 교재, 과제에서 녹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6번은 뭐가 중요해? 발문이 중요해. 이 발문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발문만 한 집중해서 한 10초 봐주도록 하세요. 자, 발문 봤다 치고 그럼 발문을 봤을 때 얘의 특징은 어떤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조금 쫄았지? 다음의 입장에서 뭐를 평가하라? A를 평가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아이는 써봐. 둘이 뭐 됐다는 거야? 대비됐다야. 다음과 A가 대비됐다야. 그러니 이 대비라는 느낌으로 글을 읽거나 대비라는 느낌으로 선지를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보기를 읽더라도 내 마음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 안 읽힐 수 있어. 하지만 대칭을 좀 살려가려고 노력했어야 돼. 끄덕. 그래서 요게 먼저다라는 거 인지. 발문에서 절대 속도 빨리 가지 않기. 근데 두 번째. 근데 다음과 A가 있을 때 누가 힘이 더 세야 돼? 다음이 힘이 되게 세야 돼. 이 부분이 좀 아쉬워. 실제 수능은 다 이렇게 기출됐거든. 근데 얘는 난이도를 낮추다 보니까. 자, 그래서 다음을 살려서 약간 A를 판단. 평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럼 판단이라는 건 뭐겠어? 딱 두 가지. 옳다, 그르다. 됐다,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이 어디 들어가야 돼? 다음을 최대한 살려서 A를 매다 꽂듯이 판단.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들어오지? 다음에 핵심어가 들어오지. 선지에서. 그리고 그 선지에서 A의 핵심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 힘으로 어디와 연결시켜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가.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요게 바로 발문에 대한 얘기. 발문을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선지. 이런 아이들일수록 선지가 어떻겠어? 길겠지. 긴데 후루룩 읽어서 뭉개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뿌옇게 만들지 말고 더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뭘 살려?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 핵심을 살려서 반응한다. 그러면 이 문제 딱 봤을 때 시간을 아껴야 돼. 약간 쓰는 문제야. 쓴다고 마음 먹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1분 안에 풀어야지. 미친 거야. 나머지 문제를 30초씩 세이브를 하고요. 여기 한 2분 씀으로써 뭉근하게 풀어버리라고. 속도 확실히 그냥 보장 받고 자 집중해서 읽고 푼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다음의 입장에서 A잖아. 근데 어쨌든 이 글을 읽을 때는 A를 먼저 읽고 다음을 보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 A 부분 핵심을 딱 끊어서 집중해서 살려보세요. 스탑워치 맞춰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보기 다음을 읽으면서 핵심을 조금 살리려고 노력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는 걸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시작. 자 선생님이 했다 치고 들어갑니다. 했다 치고 그럼 A. 자 김기리 펜을 잡으시고 밑줄 한번 쳐봅시다. 첫 번째 줄. 그러니까 허구적 얘기를 통해 그 다음에 쉼표 끊어버려. 뒷부분 뭐지? 낯선 미지의 세계의 뭐? 동경. 그다음 세 번째 줄 특히 확실히 살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바로 뭐지? 이상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SF 사이의 뭐? 유사성.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늘날 환경오염 어쩌고저쩌고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밑줄 쳐볼게.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 이렇게 들어왔죠? 이게 내용의 흐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끊어서 집중하니까 뭐가 들어와? 결국은 이 허구를 통해 이 낯선 미지에 대한 동경. 근데 특히 이상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 이것과 SF의 유사. 그 다음에 오늘날의 어떤 문제를 통해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세계 탐색 중요. 이렇게 들어온 거야.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이상 하지 마. 자 이제 다음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기 첫 줄 살리세요. 보기 첫 줄
어떻게 들어와?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 소재로 삼는 것은 그 다음 뭐 얘는 뭐라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여기가 살아나네. 그 다음 SF 작품들이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그래서 그 밑에 공간적으로 분리차단 살짝 밑줄. 그래서 유토피아는 안전평화. 하지만 얘들아 속도 줄여 뭐 표시 대비 표시. 그러니까 뒤가 펌핑 되듯이 살아나. 그러니까 뭐 유토피아는 외부 위협이나 내부 갈등에 의해 붕괴 밑줄. 이러한 속도 줄이고 있으래. 여기서 답례를 내놔봐. 이러한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 더불어 끊어버려.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 X.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두 가지 A와 같이 대칭시키고 이러지 말고 A 읽을 땐 A 집중해서 읽어. 그 다음에 이 다음 읽을 땐 다음 집중해서 읽어. 그 다음 선지에서 반응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2번 선지 갈게. 2번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끊어. 근데 이걸 그 밑에 그 밑 내용이 뭐겠어? 다음이겠지? 이걸 가지고 우리 확인할 거야. 보니까 뭐 유토피아의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 근원적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사람은 누구야? 수빈이 아니라 누구지? 다음이지. 우리 지금 대단한 거였어. A 집중, 그 다음에 다음 집중 헷갈리니까 손가락이야. 후자야. 그러니까 너 충분히 글 잘 읽으니까 집중해서 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모순 기반은 다음이네. 우린 뭘 알고 있지? 둘이 뭐 돼 있을 것이다. 대비돼 있다. 그래서 2번 선지 잘 냈거든. 2번 대비 범주 왜곡 쓰세요. 그리고 5번 선지. 자, 2번과 5번 묶어서 요거 별 딱 들어놓으세요. 잘 낸 문제. 5번.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끄덕. SF를 통해 현실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수빈의 생각은 끊어. 이것은 뭐 해야 돼? 아, 수정해야 돼. 그치? 잘못된 거야. 그래서 5번 보니까 맞는 말 같다. 그래서 확인 한번 다시 하고 답은 5번. 자, 근데 나머지 선지 밑에 써. 나머지 선지. 나머지 선지는 의도가 뭐냐면 난이도를 낮추는 게 의도였거든. 근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내용 일치 불일치 수준을 만들어 놨더니 더 어려워해. 근데 올해는 그럴 수 있어. 자, 제일 우리가 이걸 아주 추론적으로 낸 문제는 2번과 5번입니다. 알아듣죠? 2번 그리고 5번이잖아요. 이게 제일 잘 나올 거고 답일 겁니다. 답. 근데 오답들에서 어때? 끊어서 핵심 가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나머지는 내용 일치 불일치라고 써놓고요. 올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볼게. 수비는 끊어봐.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 부재했어? 갔을 때 뭐 현재가 어떻다 이런 얘기 나왔지? 틀렸고. 그 다음 3번. 이거 많이 골랐을 것 같아.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까지 끊어.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 여기서 틀렸다 한 친구는 잘했어. 근데 쌤이 원하는 거 여기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 항구적 강과. 그럼 강과 하려면 일단 항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다음에 있어야 되잖아. 항구적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틀렸어. 이 정도 하고 넘어가. 4번. 이건 앞으로 고르면 혼나. 자,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까지 끊어.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돼? 해소돼요. 위에서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아이들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것들도 따로 묶어서 좀 부담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읽고 집중해서 오답. OX 퀴즈처럼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자. 까지가 6번. 한 번 연습하는 거 아니다. 3번 연습한다. 자, 이제 7번. 7번은 6평 때도 나왔던 것이 문학에 나왔던 것이 이번에는 독서로 옮겨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7번 문제 보니까 일단 발문 먼저 보자. 노음과 인지적 낯섦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발문 읽을 때 뭐 표시했을까? 대비 표시했겠네. 그래서 만약 수능에 기출된다면 이 아이의 뭐의 왜곡이 기출될까? 범주 왜곡 기출되겠네. 그치? 근데 내가 볼 때는 얘는 난이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5번 인지적 낯섦을 끊어. 인지적 낯섦은 어쩌고저쩌고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 그럼 수반된다는 건 뭐야? 이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지적이다. 이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우인가가 왜곡이 됐지? 써봐. 선우인가 왜곡. 그게 뭔 얘기야? 아, 원래 난이도를 높이려면 노음과 낯섦, 대비 범주 왜곡으로 어렵게 기출했으면 됐는데 난이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인지적 낯섦, 그 문단의 핵심, 그러니까 문단 끊어서 아유 없지만 읽히죠? 문단 끊어서 그 문단 집중했다면 오잉 하고 바로 확인.
선우인가 외국인. 그래서 선우인가 외국에 별표 딱 뚫어놓고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조심해서 그 문단 집중. 선우인가 조심. 자, 8번 동일합니다. 자, 8번 문제도 이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 복이라고 써봐. 자, 복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 1번, 2번 쓰자. 1번 마인드.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하지 말고 복이 딱 봤을 때 마인드 어때야 돼? 그래 봤자 지문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문의 핵심 말고 니깎게 그래 봤자 지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이 보기에 덜 쫄게 되고 선지 넘어갔을 때도 조금 다 보였을 때 그냥 고르고 넘어가게 된다. 안 그럼 꼭 5번까지 가세요. 자, 2번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2번. 자, 2번 행동. 행동은 어때야 돼? 그럼 보기 뭐 투자? 시간 투자해야지. 시간 투자해서 핵심을 읽으려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안 된 친구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보기 딱 끊어서 집중해서 보기의 핵심만 살려 읽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했다 치고 저는 들어갑니다. 보기 첫 줄 살려놓으세요. 첫 줄은 무조건 살려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들어와? SF 영화 얘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이러한 공간이고 끊어. 지상은 이러이러한 공간이다. 그래서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이러한 도시는 가히 압도적.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 밑줄 쳤지 보이지만 끊어버려. 뒤에 보니까 인과관계 설득력. 그리고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뭐? 서사. 우리 사회를 조망.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야지 다만 붙였지 괄호쳐봐. 해놓고 옆에 써. 문단 끝까지 집중. 이거 몇 번 얘기했어. 그치? 문단 끝까지 집중. 그래야 5번 안 고를 거냐. 자, 그래서 다만 어쩌고 저쩌고 요즘 뭐하는? 유행하는 정도. 살짝 유행 보자마자 막 유행 이런 느낌 아니어도 약간 잡히는 느낌. 이라면 내가 원하는 건 2, 3번이 아니야. 요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쉬워. 보기에서 조금 더 명징한 사인이 필요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렇지 않더라도 1번을 속어법으로라도 1번을 골랐어야 돼. 그러려면 몇 번 몇 번? 4, 5번이요. 4, 5번 묶어서 요거 집에 가서 연습. 4, 5번이 편안하게 들어왔다면 1번 골랐을 겁니다. 왜요? 어떤 부분 때문이죠? 가볼게.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끊어. 해놓고 가에 따르며 뭐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다. 그럼 여기 가고 싶지. 그럼 뭐지? 얘는 지금 화면이지. 영화 속 화면이야. 그러니까 그 화면은 아직 이미지지. 이면을 들고 파서 분석하고 해독한 것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 결과가 아니라 뭐지? 뭐 원인이란 단어도 웃기지만 어쨌든 얘의 원칙은 선우인가의 왜곡이다. 해놓고 별표 다시 뚫어. 근데 선생님 제가 못 읽었는데 못 읽는 게 당연해. 아까 얘기했잖아. 이 부분은 보기에서 조금 더 명징한 포인트가 필요했다. 근데 내가 원한 거 그래서 4, 5번을 넘어갔다면 너 속어법으로 1번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풀었다 칭찬. 근데 1번 갔을 때 어떤 느낌? 결과 딱 봤을 때 실제 수능이라면 보기에서 명징한 어떤 포인트를 줄 것이고 보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거 먼저야 결과야 라고 물을 것이니까 선우인가 왜곡은 별표 쳐놓고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선우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거들랑 그놈은 늘 붙여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록 한다 인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하시고 뒷장 넘겨봅시다. 어디까지 갈 거냐면 14에서 17까지 갑시다. 14에서 17까지 가셔서 위에다 써봅시다. 과학기술. 자, 다시 대답해라. 선생님이 과학기술은 누누이 말씀드렸다. 과학기술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지문에 뭐 할 게 많을 거야? 정리 많을 거야. 써. 저주가 아니야. 정리가 많을 거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가. 그래서 정리가 많을 거라고 마음을 먹어야 옆에 하이픈 지문 남들보다 몇 분 더? 까짓 거 1분 더 쓰지 뭐. 그래서 과학기술은 10분이 남았을 때 혹은 8분 정도 남았을 때 흥분해서 다 읽고 문제 빨리 풀러가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번 9평에 정답률이 가장 떨어지는 지문이 바로 얘입니다. 이유? 다 시간이 촉박했던 거야. 문화 때문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지? 8분 남은 거야. 예를 들어 혹은 10분 남은 거야.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하면서 지문을 미친 속도로 읽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느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고 문제를 뭐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풀러가죠. 망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대답할게. 과학기술은 얘들아 지문과 문제 중에 어디에 시간 투자야? 더 대답을 하세요. 뭐죠? 지문이요.
뭐 많이 한다고 마음을 먹어? 정리한다. 쌤 아재처럼 맨날 흉내 냈잖아. 딱 보자마자 과학기술이다 정리하러 가야지 뭐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 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10분이면 충분해. 얘들아 10분이잖아. 과학기술 다 하고 마킹까지 끝내고 너 약간 땀 닦을 시간까지 있어. 쫄지 마. 절대 옛날처럼 어렵게 안 나와. 우리 수업 때만 어렵게 하는 거지.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해. 근데 딱 달라붙어서 정리할 때도 다시 대답 한번 해볼까? 필요하다면서. 여기 없지만 문단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주세요. 위에다 써놓으세요. 문단 반드시 끊어. 그리고 몇 문단만. 그 문단만 집중해. 뭘 위아래를 봐. 그 문단만. 그 다음 정리가 좀 많으니까 정리 좀 해. 특히나 뭐 신경 써라. 없어졌지만 대소비례 사칙연산 읽는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 끊어줘. 그리고 집중해. 정리할 거 정리해. 이게 정말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아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던 친구 충분히 해봤다 싶으면 바로 강의 들어도 되지만 나 좀 덜 됐다 그럼 싹 지우고요. 지금 뒤에 보지 말고 시간을 지문을 딱 시간을 맞춰놓고요. 스탑워치 맞춰놓고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한 5분 제가 볼 때는 최대 5분이면 충분해 보이거든요. 한 5분 정도 맞춰놓고 정리한다. 아, 난 조금 더 필요하다. 아, 그럼 6분 써. 8분이면 그러면 한 문제 포기하면 되잖아. 세 문제 풀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5분에서 내지 6분 싹 지우고 스탑워치 맞춰놓고 시작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됐다 치고. 자, 선생님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양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늘 부탁했죠. 정리할 때는 누구만 알아보면 돼. 나만 알아보면 돼. 이거 가지고 뭐 출판사에 취직할 거 아니잖아.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키워드도 작게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 요 아이는 1문단 다 읽고 예쁘게 정리해볼까가 아니지. 실시간이다. 그래서 나만 알아보게 실시간 딱 끊었는데 여기 대소비례야 정리해야 되겠어 이런 거. 근데 원칙은 뭐다? 대소비례 사칙연산은 무조건 정리한다. 이해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다면 자, 보았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1번 일단 추금기 현재 둘이 뭐 표시하는 느낌으로 들어왔어야 돼? 대비. 그래서 추금기는 어떻지? 그래서 1문단 시간 투자하면서 들어가야 추금기가 안 죽어버리지. 추금기는 어떻다? 소리, 그 아이의 진동, 이 진동에 맞춰서 바늘이 판에 호흡을 낸다. 이 호흡이 결국 뭐다? 소리 저장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그런데 현재 대비 소리가 뭐? 오디오 신호로 뭐 된다? 저장된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다. 근데 두 번째 비트 값을 크게 줄수록 원음에 가깝다. 이 부분은 대소비례 사칙연산 안 정리하면 안 됐던 거겠지. 그런 느낌.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아이를 문제가 있어서 해결한다. 압축한다. 그게 바로 뭐였다? 지각 부호였다. 근데 지각 부호인데 얘는 청각의 특성이 있다. 야, 내려고 작정했구나. 첫 번째 최소 블라블라. 두 번째 차폐 블라블라. 그래서 얘 보니까 최소는 뭐지? 핵심 끊어 집중해야 조용할 때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다. 둘도 뭐 표시? 대비 표시.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면 그 다음 차폐는 뭐야? 차폐는 정리가 딱 봤을 때 최소도 정리가 많지만 차폐 정리 더럽게 많던데 속도 줄이면서 대소비례 사칙연산 계속 정리시키던데 그래서 두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값과 두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높다. 죄송해요. 두 가지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높다. 근데 멀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임계대역은 고음일수록 높다. 그 다음에 차폐를 고려해서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값이 바로 무슨 값이다? 문턱값이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세 번째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네, 이렇게 써놨지만 알아듣죠? 예, 임계대역으로 나눈다. 그러면 문턱값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런 순서로 문턱값이구나. 좀 나눠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대소비례 정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요 아이도 대소비례 정리했어야 돼요. 그래, 야 어떻게 들어오죠?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과 차이가 커. 차이가 크면 그때는 비트를 크게 줘서 손실을 줄인다. 라고 돼 있지? 여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봐도. 그래서 차이가 높아? 그러면 비트 값을 크게 해서 손실을 줄여라. 근데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가 작아? 그때는 제거하라. 제거하는 게 우리 목적이었죠. 그래서 제거해서 압축을 더 쉽게 시킬 수 있게. 그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선생님처럼 똑같이 아니? 그냥 본인이 끊어 집중하면서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려야 해서 문제 풀 때 속도를 조금 가져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15번, 2, 3번 선지 묶어. 2, 3번에서 2번 추금기 판에 새겨진 호음은 끊어. 그 다음에 이진수와 달리 대비 표시 저장된 소리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 왜 틀렸어? 홈도 소리지. 근데 이진수도 소리지. 그래서 2번 틀렸네. 그래서 어느 부분 무슨 지점? 1문단 무슨
무슨 지점? 대비 지점. 써도 1문단 대비 지점. 제발 1문단 자립자. 그 다음 3번. 파일로 저장된 끊어버리고 압축 전에 오디오 신호는 끊어버려.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했습니다. 바로 몇 문단이죠? 2문단 쓰세요. 2문단 첫 줄. 자, 그래서 가볼게. 2문단 첫 줄 보니까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저장. 근데 두 번째 줄 오디오 신호. 핵심을 뭐하고 있죠? 2문단 첫 줄 반복 지점. 그러니까 모든 크기의 비트 균일하게 할당. 그래서 3번 답. 4번, 5번 볼 필요가 없죠. 16번. 답은 5번임. 그래서 5번의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 대역의 폭보다 크면 커버리니까 차폐가 안 일어나죠.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4번. 4번 옆에 4문단 첫 줄 쓰세요. 4문단 첫 줄 가봅시다. 그럼 첫 줄 끊어.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 여기까지 해놓고 맞잖아요. 뭐가 맞아? 차폐라고 하면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대단한 거에서 끊어서 집중하고 정리할 거 정리했니? 알았지? 너 잘하던 것만 하자.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마지막 17번 별표 보기 연습 필요하네. 이 문제 봤을 때 시간이 어땠니? 많이 남았니? 아주 최소한의 시간이 남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는 시간은 있었는데요. 심리적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기 연습을 따로 계속 해야 돼. 뭐에 맞춰? 위에다 써. 스탑워치. 몇 분이라고 생각해? 2분 남았다. 늘. 근데 나 2분 이제 여유로워지거든. 나중에 연습하면. 그럼 어때? 1분 30초. 그것도 여유롭다. 1분. 이렇게 해서 다시 써볼까? 보기. 1번. 마인드. 뭐. 그래 봤자 지문의 핵심이다. 두 번째. 행동. 보기 뭐 투자? 시간 투자. 근데 뭐 살려? 핵심을 살렸어야 됐다. 난 이 보기는 괜찮다고 봐. 물론 난이도는 낮아요.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공부가 덜 돼서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보기. 시간 투자해서 핵심을 살려보시고 A, B, C, D에서 그래서 답이 뭘지도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자. 시작. 했다 치고 저는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뭐 내용이 많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건 자, 결국은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 값입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여기죠? 여기잖아요, 지금. 이유는 앞으로 돌려봐.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파이널 때 할 연습이야. 다른 거 빨리 확인하고 어려운 문제 하나 남았을 때 앞에 정답 빨리 확인하랬지? 14, 15, 16 어디까지 왔어? 청각 특성까지 온 거야. 그럼 청각 특성까지 왔으면 이제 뭐 남았어? 마지막 문단 남았어.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대소비례 사칙연산 안기출이야 기출이야? 100% 기출해야 돼. 거기에 들어. 라고 연습을 2달 동안 할 거야. 그래서 보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집중해서 읽고 푸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빨리 스캔해서 어디 핵심? 빨리 확인해서 어디서 정답?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얘지. 얘 차이 크면 어떻대? 비트 수 크게 주겠대. 그래서 손실 줄이겠대. 가보자. 그래서 보니까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 A 얼마지? 8. 근데 요 새끼는 제거해야 돼. 이유는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 B 차이 10, 25. D 차이 49. 그럼 누가 답이야? D잖아. 그래서 D. 그러면 2번과 5번 선지만 보면 되잖아. 2번 제정신 아닌 소리고요. 5번 맞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뭐라고 말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요 문제는 별표 쳐놓고 될 때까지 연습. 그리고 앞으로 파이널 기간 2달 동안도 보기 연습할 때는 첫 번째 보기 핵심 읽는 연습도 하되 참고로 뭐도 해야 돼? 앞이 정답일 때 촉박할 때 어떻게 연습이라는 이 2가지 연습을 다 반복적으로 해둘 것. 자,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2달 동안 연그러 갈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 슬픈 거, 두려운 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독서는 집중해서 그걸 의도에 맞춰 읽는 것만 신경 쓰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 수능날 있을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